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직장 생활을 25년 동안 한 후에 퇴직한 정선용 씨가 돈에 대해서 또 부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소감을 또 권고사항에 대한 것을 글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매우 기본서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이 책은 문단으로 본다면 5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문단에 이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파트에 대해서 각각 저자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부의 계단인데요. 부의 계단에서는 이런 용어를 나왔습니다. 돈 맛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돈을 버는 맛, 돈을 쓰는 맛, 이게 돈 맛이라는 거죠. 저의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대기업의 중견 간부께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산 라인 하나를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저는 그 대기업을 컨설팅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관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축하차 또 독립했으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그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퇴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하고 싶어서 왜 새벽이 안 오는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퇴근하기 싫다. 그리고 왜 밤이 이렇게 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가 땅땅땅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다 돈돈돈돈돈돈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얘를 가만히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돈 버는 맛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 버는 맛이 있어서 기계가 잘 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재미를 붙여가지고 퇴근하는 거 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분은 기술자에서 또 노동자에서 이게 자자가 붙잖아요. 기술자, 노동자, 자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사업가가 되고 자본가가 되면 좋겠다. 가로. 이게 자에서 가로.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의 계단의 3단계는 뭐냐면요. 첫 번째가 근로소득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의 대가로 급여가 발생한다 할지 소득이 생기는 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업소득이요. 뭐 자영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창업자가 되든지 내 사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소득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말하는 거죠. 어쩌면 투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바로 부의 계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퇴직하고 나서요.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퇴직하게 되는데 퇴직하고 나서 TV를 봤는 TV에 나훈아 쇼가 있다는 겁니다. 나훈아 쇼를 보게 됐는데 그 출연료가 없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출연료에 개의치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훈아는 작곡 작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저작권료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지적 자산을 위한 소득은 어찌 보면 자본소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만 하지 말고 결국 저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것도 소비니까 그걸 잘 신경 써서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가지고 돈 맛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를 만드는 계단에 있어서 근로소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 사업소득을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는 자본소득이 있도록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단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저자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말해요. 전략은 어찌보면 아껴 쓰는 걸 말하죠. 그리고 저축하는 걸 말합니다.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기 적금입니다. 적금은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계속적으로 넣는 거죠.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복리라는 용어예요. 복리요. 사실은 돈을 모으는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복리 효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복리 효과는 반복 기간이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덩이 굴리는 것 같이 처음에는 눈덩이가 조그맣게 굴러가서 별로 표가 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되고 나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리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것도 함부로 소비하지 말고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 투자 목적의 지출도 있을 수 있겠고요. 주식을 투자하는 거, 부동산 투자하는 투자 목적의 지출이 있겠죠. 그다음에 필요한 지출이 있습니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비용이 있겠죠. 필요 지출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욕망 지출이라는 용어도 있네요. 나쁘게 표현하면 충동 구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자기의 꿈과 이상과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욕망 지출들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에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돈은 화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돈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 같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돈은 가치가 떨어져 갈 것 같고 도리어 그것보다는 현물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이분의 저 의견은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지요. 그렇죠. 그 금에 대한 투자하는 거고. 그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돈은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갈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어찌 보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되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투자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고 여하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할 때 아까 복리 효과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 중에 단기 투자자도 엄청 많거든요.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매일같이 주식에 시간을 매일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바꿔서 말하면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수익성을 검토해보고요. 그 기업이 정말 내재 가치가 있는가를 보고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면은 반드시 주식은 큰 소득으로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식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순수한 내 돈 있고요. 남의 돈, 빌린 돈이 있고요. 투자받은 돈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돈만 갖고 하기 좀 아까운 것 같다. 남의 돈도 빌릴 수도 있어야 되고 투자받은 돈도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내가 비전이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세 가지가 잘 어울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시작할 때는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내 돈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저축수단 중에 한 가지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하라. 이분 생각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 땅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화폐가 좀 떨어져 갈 것 같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합니까? 금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인생입니다. 매우 좋은 이야기를 썼어요. 이런 말입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시작할 때 다 맨손으로 시작하잖아요. 없이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구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고 돈을 만들게 되면 이제 드디어 지하방에서 반지하방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경제적으로 자립이 이루어진다면 지상의 삶을 추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는 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멋있게 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는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짧게 설명하자면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미래의 부가 존재한다는 걸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래의 시대에 편승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분은 여행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시간을 좀 달리 쓸 수 있고 또 사는 곳을 바꾸어 볼 수도 있고 장소를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곳을 방문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좀 멋있게 또 새로움 가운데 여행도 하면서 또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 선택이 매우 많거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많이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본의 아니게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대중에 가고 다수가 가는 길을 선택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자는 그보다 좁은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오늘은 오솔길이지만 미래는 그것이 바로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미래 시대에 적합한 분야 쪽에 선투자하고 먼저 발을 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직은 사람들의 대중에 관심이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대세가 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고 몸을 담고 그쪽에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인생 투자를 결단하시오라는 권면 또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 네 번째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돈 공부입니다. 공부하려면 뭐가 됩니까?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상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종이 신문도 읽어야 되고요. 책도 많이 보라는 거예요. 신문을 볼 때 한쪽만 보지 말고 다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정보에 어떤 균형 있는 지식 정보가 필요하고 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신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 모든 기사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분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거고 순리를 말하는 건 중력의 법칙.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중력의 법칙 작용하는 거죠.
그것을 순응해야 된다는 거죠. 중력의 법칙을 항상 고려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의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사이클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반복되잖아요. 항상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질량 불변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제 파이가 일정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배분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도 유한하고요. 모든 게 유한하거든요. 그 유한한 것들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선택과 집중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난한 것이 결국 자랑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부끄러웠으면 좋겠다. 왜? 공부 안 했으니까, 돈 공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해서 우리는 은근히 눈에 보이지 않게 돈 공부에 대해서는 약간 배관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실질로 관심이 있으면서도 남 앞에서 표현할 때나 할 때는 돈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지 않습니까? 그 요소도 우리가 잘 정복할 필요가 있겠죠.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특별히 우리 모두가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근로소득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업소득에 대한 것과 자본소득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돈의 공부에 대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자기는 직장생활밖에 안 했고요. 근로소득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이 50억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어요. 어떤 숫자입니까? 재산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아내가요. 자기 아내가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거죠. 집도 샀고 평수도 넓혀가면서 뭐 계산해 보니까 50억의 자산이 됐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자기는 근로소득밖에 몰랐었는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자본소득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자기는 사업소득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책을 써서 드디어 이 책이 베스트셀러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팔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작권 수입료도 생기네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나우나 쇼를 보고 느꼈던 자본소득에 대한 것도 이분은 이제는 갖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 가지 부에 대해서요. 아까 근로소득에 대한 거,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거, 자본소득에 대한 세 가지를 전부 미리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재정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 돈 버는 부자 되는 방법 아주 간단하지만은 의미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도 여러분에게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